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명록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주제에 해당되는데요. 요새 이제 학교나 뭐 여러 가지 직장을 통해서 이제 외국 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그 국제화의 어떤 근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이자 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국제사회의 이제 의무사항의 하나인 이제 공적 부조, 즉 ODA, 이 정책에 대한 연구를 일단 진행을 했고, 이 정책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ODA라고 하면은 받는 국가가 있고 공유하는 국가가 있는데, 이제 ODA를 이제 수혜받는 국가, 보통 수원국이라고 표현을 할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후진국에 많이 속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ODA를 공유하는 국가에 이제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이제 ODA에 있어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2010년도 있었던 이제 OECD의 3대 위원회 중에 하나인 DAC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입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1991년에 코이카를 창설한 이후에 이제 ODA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10년에는 2010년부터는 주요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공적 부조의 한 축을 이제 담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학 캠퍼스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곳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점차 ODA가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특히 남미 이 지역으로 많이 펼쳐지면서 이 지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현실에서 ODA를 우리가 공유하는 국가들의 대상 지역이 대부분 이제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이제 ODA를 우리가 공유했을 때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ODA가 해당국, 즉 수원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ODA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저로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인식하에서 이제 본연구의 배경은 이제 ODA의 이제 장기 효과. ODA 장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드뱅크 자체에서 ODA를 공유를 할 때 단기적으로는 유리한데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ODA에 의존하는 정도성이 있을 수가 있고 따라서 ODA가 수학 체감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국과 수호국 간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면은 각자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공유국은 ODA를 하고 싶을 것이라면 ODA의 재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ODA의 재원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산물로 이제 주어질 것인데, 바꿔 말하면 이제 파워포인트에 지적하다시피 ODA 공유국들로서는 지속적인 부를 창출해야만이 ODA의 공유, 즉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ODA 책임을 계속 떠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반면 이제 수용국들 입장에서는 이제 통상 후진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남미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계열을 보게 되면 보통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은 이제 농산물이나 광물 같은 천연 자원들 수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자원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ODA의 수원국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해서 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ODA가 해당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고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선구자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뱅가드 이펙트라고 하는 걸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연결고리가 걸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장기 자원 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공유하는 ODA라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효과가 있을 때만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자원과 연계성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확실해야 된다고 이제 간주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I가 공개됐을 때 과연 경제적 효과를 구가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면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연구도 이제 도모해 볼까 싶습니다. 이제 기존의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 수원국의 FTI를 유발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통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그러는데요. 지금 ODA의 수원국들 입장을 보면 일단 후진국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후진국들의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제 필요 조건, 즉 인프라 개발에 있어 갖고 중요한 것이 이제 FTA가 후속 조치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 당위성이 이제 배경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그 두 번째는 FDI가 있어야만 인프라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경제 발전으로 이제 건너갈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당위성에 의해서 이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연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ODA가 수원국들에게 직접 수출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상술한 바와 같이 5대2 공유국인 우리나라는 자원이 필요하고 지금 수원국들 입장에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다면 주로 1차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국들 입장에서는 달러와 같은 경화를 획득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국들에게 뱅가드 이펙트, 즉 선구자 효과를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경제적 타의를, 즉 연계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연구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공유를 한 전체 국가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점점 이제 2차 전지가 새로운 반도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ODA가 우리나라의 수출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정식이 세팅됐는데요. 이제 첫 번째 식 1번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더미를 투입하게 됩니다. 지역 더미로 이제 지역 더미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그리고 CIS 국가들, 그다음에 중동 국가. 이렇게 해서 지역 더미가 투입되었고요. 그리고 LNODA는 우리나라가 공유한 ODA의 자연로우 값입니다. 그리고 FX는 연말 대미 환율이 됩니다. 즉 환율에 따라서 수출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설명변수로 투입을 했고요. IF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투입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은 관계로 이 자체가 수출 가격이나 경제 구조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 변수로 이제 투입이 되었고요.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규모 통제가 좀 필요해서 시일에서는 총 인구를 이제 통제 변수로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 1번이 본 연구의 이제 기본 검증 방정식으로 이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이제 실기를 검증할 때는 순차적인 방법을 일단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즉, 이 설명 변수가 지금 네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LNOD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FX 그리고 또 FX와 IF를 투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FX와 IF와 이제 총 인구를 모두 투입해서 각 우리가 관심이 있는 ODA의 개수 이 부분을
특정하고 확인해보고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을 일단 순서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2에서는 이제 ln cap exp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식1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내생성에 대한 이제 통제를 위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내생성 문제라는 것이 언제나 화두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제하는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화두로 떠오르게 될 텐데요. 본 연구는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연구에서 보고되는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 편차는 그 화이트 스탠다드 에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산성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화이트 스탠다드 에러로 일단 보고를 했고요. 유의성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로 사용되는 로그 캡 EXP는 우리나라 수원국들에 대한 총수출액 이것을 총 인구수로 나누어서 규모 변수하고 종속 변수인 총수출액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들의 총수출액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일단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라는 시기는 식 1로 주어지는 기본 방정식을 이제 교차 검증하는 즉 각 더미 변수 값하고 그다음에 5대2 값, 이 회귀계수들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선정된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원국 구분을 좀 해보면은 일단 아프리카가 가장 많습니다. 아프리카가 26개국이고요. 이제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아는 나라도 있지만 당장 뭐 시에라리온, 뭐 알제리, 뭐 알제리 좀 나왔고요. 뭐 콩고, 내전이 있는 콩고라든가 뭐 탄자니아, 뭐 우간다, 짐바브웨, 세계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짐바브웨라든가 뭐 말라위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빈국이죠.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빈국들 루안다까지 필요해요. 포함해서 이런 빈국들 위주로 이제 ODA가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본 샘플에서는 아프리카 국가가 26개국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같은 경우는 16개국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네팔이나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이제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이렇게 16개국으로 우리나라가 ODA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는 기본적으로 북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ODA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미와 남미 12개국으로 구성이 됐고요. 이제 CIS 국가들은 구소련 국가들입니다. 총 7개국이 되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보스니아, 그다음에 헤르체고비나,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은 이제 레바논, 시리아, 예멘,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3개국에 우리나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 군도, 파푸아뉴기니, 이제 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총 국가는 70개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은 1991년부터 이제 2019년까지의 이제 5대2 시계열을 활용하고 설명문수 동안 모두 다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이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흥미롭게 우리나라가 이제 ODA를 공유할 때 기타 지역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에서 수출료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ODA 자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하는 수출액을 보면 이제 아시아 국가 많이 나타났다는 소리인데요. 이 부분은 점차 아시아 국가에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제 효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동 같은 경우도 수출의 이제 지역 더미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애초에 중동 지역이 우리나라의 원유나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들 국간의 플랜트 수출이나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간 윈윈 관계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요. 근데 이 아프리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이 수출액 자체가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프리카가 많은 원자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광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ODA가 갖고 있는 그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ODA를 하면서 현지 광산이나 원자재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면서 이제 직접 투자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뒤질 확률이 이제 높다는 것을 지금 결과에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분석 결과 2번을 보면 본 연구의 이제 핵심인 결과인데요. 우리나라 ODA가 수원국들의 대한국 수출에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우리나라 ODA가 수원국들에게 역사적으로 그동안 쭉 진행했던 긴 역사 동안에 적어도 수원국들이 한국에 수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3번을 보면 5대2 수원국들은 대부분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과거 CIS 국가들도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 이제 아프리카도 그러한데 보통 이런 지역의 수원국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이제 경기가 후퇴하는 역진성을 많이 보입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수원국들의 수출액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인데요. 이제 아프리카 지역하고 비아프리카 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제 시청 분석을 시도를 했는데 지금 자원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현 시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는 뭐 리튬이나 코발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수원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설령 ODA를 했을지라도 다시 한국과의 수출 관계를 맺는 게 그다지 유의하게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직접적인 분석은 본 연구에서 시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추후의 연구로 남겨놓을 생각인데요. 일단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게는 5대2 수원국들의 거버넌스 자체가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DA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수출해주지 못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 설령 우리나라가 ODA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의 선구자 효과를 취할지라도 이 경우라면 장기적으로 교역량 증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비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경우에는 ODA를 공유한 후에 한국으로 수출 효과가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ODA 공유라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아프리카 지역이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가 이제 자원외교의 타겟으로 봤을 때 ODA 효과성, 즉 ODA를 공유한 이후에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나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이제 성립시키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 발전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본 연구는 이제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설명문서로 투입된 대미 환율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출이 증가하면서 소위 ODA 수원국들, 왜냐하면 ODA 수원국들의 경제 규모가 조그맣기 때문에 통화 가치 자체가 증가하는 이제 인과율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제 동시에 이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수출액 자체가 이제 수원국들의 대미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독립적인 연구 주제로 삼아서 이제 수출과 이제 환율과의 관계 그리고 ODA의 내생성을 같이 이제 포함하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본 연구는 수원국에 대한 FDI를 분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투스테이지 리스키얼스 방식을 통해서 FDI를 이제 통제하면서 수출에 미치는 ODA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모형 설정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동안 진행했던 ODA 자체를 주제로 놓고 이제 수원국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을 잘하고 있는지, 특히나 이 부분은 수원국들이 자원부국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준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일반론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공유했던 ODA가 수원국들의 대한국 수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향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 분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